안녕하세요. 회복을 향한 여정입니다. 저는 7년차 조현병 환자입니다. 먼저 첫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현병 환자 중 한 명으로서 저는 어떻게 회복해 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조현병 환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분들과 그 주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현병 약을 함부로 줄이거나 끊는 것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조현병 약을 함부로 줄이거나 끊는 것은 재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음, 여기서 함부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환자 임의로 또는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끊는 것 또는 줄이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와 상의하에 줄이거나 끊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끊게 되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든 주변 가족분들이든 함부로 환자가 약을 끊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어, 이 얘기를 어떻게 나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재발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이 경각심을 조금 일깨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초발이라고 하죠. 처음 입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좋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첫 번째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직하고 나서 두 번째 회사에서 큰 일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회사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역시 또 문제가 되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 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어, 보통 일반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현병 환자는 자신이 조현병을 가지고 있다는 병에 대해서 어,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 두 번째 회사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한번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두 번째 회사에서는 일이라도 잘해야겠다. 그래서 멍해지고 두뇌 회전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줄여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보통 일반 조현병 환자들은 약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어, 두뇌가 멍해지거나 생각이 잘 안 난다던가 흐려진다던가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이 멍해지고 두뇌 회전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약을 감량하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회사 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줄이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재발할 수도 있다. 감안해라. 재발할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아주 좋았어요. 아주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이 약을 줄이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못 자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줄이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도 점점 나도 모르게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인지 능력이 떨어졌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무슨 외계어를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왜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나요? 왜 이해를 못하나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병원 가봐라. 왜 이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걱정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일도 점점 못하게 됐고 그래서 어, 점점 제 능력은 소멸해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약을 줄여 감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을 줄여도 괜찮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 상사가 와서 해고 통지를 하신 거예요. 해고 통지를 하시게 되고,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었죠. 저희 같은 병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재발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고 통지를 받고 마지막 날 회사 마지막 날에 오늘까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해리를 경험했는데요. 해리라고 하면 기억상실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억상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제가 그 해고 통지를 그날로 받게 되고 나서 어 이제 한 5시간인가 그 시간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기억이 없어지고 그리고 회사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때 돼서야 제 눈이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퇴근 준비하고 막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뭔가 꿈에서 깬 것처럼 잠은 자지 않았어요. 잠은 자지 않았는데 꿈에서 깬 것처럼 딱 깨면서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면서 이제 그 앞에 몇 시간 동안은 기억력이 사라진 거죠. 기억력이 사라졌고 그렇게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어리숙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해리 때 무슨 안 좋은 일들을 했었나 봐요. 제가 무슨 안 좋은 행동들을 했었을 텐데 그 행동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제 마지막 날인데 제가 제 짐을 챙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 짐을 챙겨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걸 느꼈던 거죠. 그 해리 경험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짐 챙겨주고 옷 입혀주고 여기까지 막 나오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마지막 인사드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집으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뺑뺑이 돌았죠. 여기서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하고 내렸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어떡하지 하다가 또 다른 차 타고 또 다른 차 타고 그렇게 계속 지하철을 뺑뺑이 돌다가 막차까지 와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는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 방법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 지하철을 뺑뺑이 타다가 이제 잠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도 참 어리숙했죠. 그때는 그냥 역 내에서 벤치에서 취침을 시도하자. 어, 그렇게 노숙자가 될 뻔했죠. 시도를 했는데 영무원이 찾아온 거예요. 영무원이 찾아와서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갔고 그때 잠이 넘어와서 계속 눈이 감기고 있어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그분께서 저를 어디 벤치에 앉혔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막 데려가려는 것처럼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셔야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데려가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저를 택시에 태웠어요. 그때 엄청 무서웠는데 잠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택시에 태웠는데 마침 그 택시 기사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사람 택시 기사가 오늘도 집으로 가시나요?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저를 뒷좌석에 태우고 자기는 앞좌석에 타고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택시 기사를 알다 보니까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저 사람은 안 내리나요? 택시 기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살았어요. 그렇게 택시 기사가 그 손님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죄를 못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랬는데 저는 그날 그렇게 택시를 타고 이제 잠이 넘어오고 근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와야지 제가 저 집으로 태워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실어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택시 기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제 휴대폰을 찾아서 뭐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었는지 아니면 제 주민등록증을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어머니 집으로 저를 주소를 알려줬고 택시 기사한테 그렇게 저는 어머니 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게 택시 타고 어머니 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제가 잠깐 졸았죠. 잠깐 졸고 나서 일어나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나오니까 이제 다시 제 집으로 가달라. 그때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집으로 가달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됐어요. 다시 중간에 돌려서 차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그때 당시 아마 새벽 2시인가 했을 거예요.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출입구 1층 출입구가 있고 현관문이 있잖아요. 근데 출입구에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가 겨울 1월 달이었거든요. 엄청 추웠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비밀번호를 생각하면서 아마 한 30분, 1시간 그 정도 생각을 하다가 제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거를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메모장을 뒤져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는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저의 집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막 갑자기 오줌은 엄청 마렵고 근데 바깥에서 노상방뇨할 그런 생각은 안 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오줌 참으면서 한 30분, 1시간 계속 또 기다리다가 이제 비밀번호 생각이 나서 딱 들어갔고 일단 화장실을 쓰고 이제 샤워를 했죠. 근데 샤워를 해도 그때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누칠이랑 샴푸질도 안 하고 그냥 물로만 샤워를 하고 대충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서도 샤워기 물을 끌 생각을 못 했어요. 샤워기 물을 끌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켜놓게 된 건데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어 점점 집안이 원룸이었는데 점점 집안이 그 목욕탕처럼 이제 습기가 막 차기 시작하고 땅바닥에는 물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고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침대에만 계속 앉아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은 못 자고 계속 그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샤워기를 켜놨구나. 그게 생각이 들어서 샤워기 끄고 집안에 온 집안에 물기 다 있는데 바닥 닦을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계속 잠자려고 누워 있어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다음 날 아마 오후 6시까지 아마 아니다. 오후 4, 5시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깨 있었죠.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중간에 이제 시계를 보고 싶어서 휴대폰을 챙기고 싶어서 건너편에 있는 책상에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고 내 맘대로 침대에 가고 싶은데 침대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 아니 침대란다. 책상에 가고 싶은데 책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염없이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점점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 하게 되고 생각이 멍해져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좀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 제가 제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그러니까 제 자아가 없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동생이 마침 와가지고 동생이 그날 예비군이었거든요. 예비군이어가지고 제 집에 걱정이 됐는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바닥 다 수건 걸레로 다 닦고 그 물기 맺혔던 거 환기시키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말이 안 나오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잠바 입히고 잠바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그렇게 집 안으로 내려갔죠. 차 타고 그때 자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지하철은 아니고 자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말이 나오는 거는 치킨이란 단어 딱 한마디만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배고파가지고 그때 계속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치킨이란 단어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완전 애기처럼 애기가 된 거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치킨이란 단어 막 여러 번 말하고 그때 당시 기억에 본가에 내려가서 동생이 치킨 시켜줬는데 이제 치킨도 제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책상에 앉혔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치킨을 못 먹으니까 엄마 이제 부모님이나 동생한테 치킨 먹여달라고 그렇게 그 단어 한마디만 계속 반복했었고 그때 치킨을 못 먹는다는 서러움에 울음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엄마는 막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막 얘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어쩌고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때 이제 3차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에 그때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때가 새벽 12시 뭐 그쯤 됐었겠죠 아마. 응급실에 들어갔으니까 응급실에 들어가서 서류 서류들을 이렇게 막 다 제출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때 하룻밤 밤 새우시고 아버지도 그렇게 응급실에서 하루 지내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재발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약을 함부로 줄인다던가 약을 끊으면 더 위험하죠. 약을 줄이면은 점차 나타날 수 있어도 약을 줄이면 끊으면 금방 재발할 거예요. 또 그만큼 약을 함부로 줄이거나 끊는 것은 무섭다. 그러니까 제발 조현병 환자이신 분들 또는 가족분들은 그 환자에게 약을 꾸준히 먹게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약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초발을 하고 난 뒤에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정상인 같이 보이는데 가족분들 눈에 봤을 때 가족이 봤을 때 이 환자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 자기도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본인이 나 이 병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가족분들이 봤을 때도 어 정상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약을 안 먹어도 되나? 아니면 내가 약을 안 먹어도 되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약을 보통 끊게 됩니다. 그러면 재발을 해요. 그러면 재발을 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고 선생님도 잘 만났고 어, 제가 이제 많은 노력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지 능력이 엄청 좋아진 거지만 보통은 재발할 때마다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재발을 하면 할수록 약을 끊으면 끊을수록 인지 능력은 계단 형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제발 끊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요. 약을 끊지 않고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혈압약 드시는 분 있잖아요. 혈압약 드시는 분 보시면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잖아요. 평생을 혈압약을 그것처럼 이 병도 완치가 없어요. 완치가 없고 평생을 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관해라고는 하는데 이제 일상생활이 아주 이전처럼 좋아지고 대신에 약은 계속 먹어야 되고 그 상태를 관해라고 하는데 관해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완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 병을 계속해서 치료해 나가고 또한 병 병으로부터 회복하는 것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끊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과의 상의하에서 약을 끊어 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현병 환자들이나 그 주변의 가족분들 또는 친구분들 봤을 때 이 조현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어, 오늘 이 영상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주변에 또는 본인이 환자라면 그러면 꼭 이 영상이 마음에 새겨져서 약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네, 설정 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